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여러분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버텨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톡 콘서트 핫톡. 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와 통해 김현준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될 때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톰 크루즈인데요. 톰 크루즈는요, 난독증이 있다고 해요. 글을 못 읽는 거죠. 글을 읽을 수가 없네. 근데 배우가 연기를 하려면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톰 크루즈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이가 읽어주는 대본을 들으면서 외워서 지금의 훌륭한 헐리우드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점이나 강점은 점 하나 차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약점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인가요? 정말요? 모두에게 다 약점과 강점이 있지만 이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멘토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강점으로 승화시킨 분인데요. 원래 엉망이었던 글씨체 때문에 늘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똑같은 글씨체를 쓸 수 있는 컴퓨터에 애착을 가지시게 됐고요. 그래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루어내서 경쟁이 치열한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성공적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대표 오재철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Didn't to play your game 네, 화통 친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재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컴퓨터와의 첫 만남. 네.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를 게임하다가 처음 만났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글씨체하고 연관이 돼 있었네요. 네,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요. 네. 사실 지금도 제가 제 손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컴퓨터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것이 밥벌이가 됐죠. 야, 신기하네요. 컴퓨터하고의 만남이. 네, 오늘 멘토님의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희입니다. IT 업계 대표보다는 약간 중후한 신사복 모델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오재철. 엉망인 글씨체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글씨체를 쓸 수 있는 컴퓨터에 애착을 갖게 된 오재철 멘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창업, 청춘을 바쳐 일하죠. 그 결과 대기업의 자회사의 회사를 매각하며 해외 사업까지 시작되지만 1997년 IMF의 한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10명의 직원과 빚 7억 원을 안고 시작한 회사를 설립. 16년 만에 170명의 직원, 한국과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선장시킨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 대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의 답을 찾는 열정가 오재철 멘토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뭐 심지어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열린 중소기업 대전에서 취직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네.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제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학습 방학 제도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아, 그래요. 그 방학제도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였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맨날 방학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방학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월급 받아가면서 방학 비용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학습 방학 제도라고 해서 3년 이상만 저희 회사에서 항상 3년 이상만 근무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학습 방학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저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을 개선해서 현실화시킨 되게 네. 또 그게 사업에 그런 또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런 좋은 복지 제도로 또 네. 이루어졌네요. 자, 오늘 강연 주제 어떤 주제로 저희에게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좋아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 주제고요. 네. 요즘 굉장히 살기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어저께 해외에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귀국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면 좀 더 견딜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왠지 기대되는데요. 네. 여러분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너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색약 검사라는 걸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글자에서 숫자를 읽는 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검사를 했는데 제가 색약인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 담당 선생님이 색약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숫자 못 본다고 계속 때리기만 하셨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후에 제가 색약이라는 걸 알게 됐고, 색약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과대학교를 그 당시에 못 갔었거든요. 뭐 집안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도 육성회비를 못 내서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가 몇몇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저였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색약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과학자에 대한 꿈을 접게 됐고요. 그리고 과학자에 대한 꿈을 접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단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등학교 때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너무 못 쓰니까 제 노트를 제가 알아보기 힘든조차 글자를 못 쓰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과 거의 똑같은 글자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글자를 못 쓰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빠져들게 됐고,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연스럽게 졸업하게 됐죠.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전기대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기대학교로 이제 경제학과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서 그쪽 시험을 봤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연고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거의 다니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도 뭘 했냐면 컴퓨터 관련된 일을 잘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짜고 군대에서 타자 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컴퓨터 책이란 걸 쓰게 돼요. 그 당시에 갑자기 컴퓨터 열풍이 불어요. 안녕하세요 한글, 안녕하세요 피스툴스 막 이런 그 컴퓨터 열풍이 불면서 컴퓨터 책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2년 후까지 총 18권의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부장님 연봉이. 그 당시에 제가 연애 한 6천만 원쯤 벌었어요. 그래서 차도 사고 유럽 여행도 다니고 미국 여행도 다니고 정말 굉장히 많은 놀거리를 가졌었어요. 사실 군대를 다녀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취업하기 쉬운 때였거든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나오면 대부분 은행권 가고 할 거 없어서 공무원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에 취직을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인전이 너무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줬었어요. 아, 기업을 만들자. 기업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던 것이 그 위인전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쓰면서 평생 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이 F1 컨설팅이라는 회사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회사만 차리면 위인전처럼 막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박이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가 1994년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95년도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백화점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회사를 그 회사에 팔았어요. 그리고 돈도 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었냐면 25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25살짜리 대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기획이사가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사예요. 나이가 25이에요. 그게 저였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일했고요. 여러분들 왜 드라마 보면 막 젊은 이사가 막 예쁜 여자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 자가면서 미친 듯이 일했고요. 해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국내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시간 이상 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11월 달에 제가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갔어요. 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되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라가 부도났대요. 그게 IMF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고 나서 회사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요. 저렇게 회사가 쉽게 망가지는구나. 저렇게 큰 회사가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 회사 문을 제가 제 손으로 닫습니다. 그때가 제가 27살이었어요. 회사를 다 접고 나니까 저한테 있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이 일했던 9명의 직원, 저를 포함해서 10명이죠. 그리고 제 앞으로 있는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빚이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억 4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억? 5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98년도 2월 달에 저희 큰 애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10명에서 얼마 버냐면 한 700만 원쯤 벌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저희 큰아이가 1998년도 2월생이거든요.
빚은 7억 4천이 있고 월급 줘야 될 직원들은 10명이 있는데 매달 버는 건 2,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는 제 주머니에도 항상 돈이 없었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분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젖이 많지 않아서.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비싼 분유를 산부인과에서 먹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집으로 오면 그 분유를 못 바꿔요. 그 입맛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아, 분유를 골라야 되겠다 그러는데 와, 그 산부인과에서 먹었던 분유가 너무 비싼 분유인 거예요. 지금도 안 까먹어요. 19,800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7,800원짜리 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00원짜리 분유를 카트에 담아서 계산대까지 끌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놓고 7,800원짜리를 놓고 다시 마트로 끌고 왔다가 야, 내가 우리 애한테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왔다 갔다 하기를 한 3-4번씩 왔다 갔다 했죠. 분유값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고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 못 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제가 그때가 27, 28이에요. 여기에 아마 27, 28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빚이 50억이나 70억이 있는 것보단 지금이 낫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줘야 되는 그때보단 여러분들 홀홀단신이 낫지 않나요? 분유값을 걱정하는 애들보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부모님이 밥 해주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어려워도 세상은 다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제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즐거운 관계가 설정되어야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설립한 지 16년 된 회사고요. 현재 17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비즈니스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저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1000개 정도의 고객이 있어요.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1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그것도 해외에 55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빚이 7억 4천일 때는 27살, 28살일 때는 제 꿈은 그 빚을 갚고 즐겁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한 2,500 정도 하고 순이익은 한 800억 정도 나는 회사예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은 삼성전자보다 한 10%좀 더 줘요. 그리고 1년에 8개월 일해요. 4개월은 휴가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은 아예 없고 야근도 없는 회사. 이 회사가 제가 꿈꾸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냐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대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취업도 되고, 그죠? 진짜 할 거 없어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대였거든요. 2010년도에 대학교를 다니고 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배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요.
훨씬 공부한 것도 많고 뭐 피지컬하게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연고대 나와도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요. 남자분들은 남자가 너무 많아서 여자분들한테 잘 보이기도 힘들어요. 그죠? 취업은 두 번째 치고. 더군다나 2018년도가 되면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불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도에 학교를 다녔던 말 그대로 팔자 핀 세대로서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취업이었어요? 아, 나는 정말 커서 훌륭한 직장인이 돼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었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덜 힘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덜 힘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컴플레인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힘들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할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나 사실은 같이 힘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방위를 나왔거든요. 해병대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군대는 다 힘든 거지 해병대라고 특히 힘들고 방위라고 덜 힘든 건 아니에요. 물론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해병대가 훨씬 힘들죠. 하지만 방위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힘든 거거든요.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되게 얄미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수능 1등 인터뷰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교과서 위주로 되게 즐겁게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지? 얄밉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매일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 매일 하던 걸 했는데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좋아하는 걸 찾았고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결정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왜 좋은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어렵냐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벌어가면서. 첫 번째는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 의사, 변호사, 좋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먹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실 거예요? 못하는 일을 아마 하면서 하고 싶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의 이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가 언제였냐면 제가 빚이 마이너스 7억 4천이었을 때였어요. 저는 KFC 할아버지가 뭐 나이 먹어서 뭐 그 체인을 만들고 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해요. 여기 계시는 어느 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늦지 않았어요. 문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남들이 보는 시각에 여러분들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여기에 있는 화통밴드가 저기 계시는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러시는 분들 너무 부러운 게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성공 가능성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해도. 놀랍죠? 그럼 좋아하는 거 왜 10%밖에 안 된다는데.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공 확률 10%니까요. 좋아하는 거 10번 하면 100%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은요.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10%밖에 안 되나요? 성공 확률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도 10번 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주변에 음식점 되게 많죠. 음식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음식점 간판 맨날 바뀌지 않나요? 망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야, 이 가게 4개월 안에 망할 거야. 그리고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90%의 확률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점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 돈을 넣어가면서. 한 번 넣으면 한 1력 넣거든요. 1력씩 집어넣어요.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 돈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90% 이상 확신을 갖고 있어도 실패하는 게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1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공 확률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시도하는 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얻어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왔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자산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 성공했던 사람들은 계속 성공합니다. 그죠? 왜 성공하는지 아세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하고 9번 실패했다 칩시다. 그리고 10번에서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전에 9번 실패했던 경험을 살릴까요? 아니면 10번째 성공했던 경험을 더 많이 살릴까요? 성공했던 경험을 더 많이 살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성공하기 시작하면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일을 10번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은 공평하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뭔가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 형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형제한테 부모님이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시던가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 내 부모도 형제한테 공평하게 못 해주는데 사회가 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아프면 환자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저는 2말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프니까 청춘이다예요. 좋아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새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이 없어요. 난 그냥 취직하는 게 꿈이고 난 그냥 월급 받는 게 꿈이면 환자예요. 아파서.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 여러분들 대가를 바르지 마세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즐겁게 기다리고 성과가 없어도 재미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집.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실력을 기르고 있으면은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잡으세요. 결론만 내리면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너무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네, 아유, 우리 멘토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아마 컴맹이나 뭐 넷맹인 분들도 한 번쯤 멘토님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컴퓨터 관련 서적을 베스트셀러로 네. 집필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네. 근데 신기하게 또 컴퓨터를 독학하셨다고. 네. 이 누구에게 배우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독학을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외국 원서 네. 관련된 거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잡지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찬진 사장님이나 안철수 박사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 독학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죠.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뭐 제3 목록 1호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고가였을 텐데. 그랬죠. 네. 예,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생활을 아니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컴퓨터실에서 거의 살았고요. 예, 예. 이제 컴퓨터가 집에서 사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니까 컴퓨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 많이 했었고,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네. 이제 뭐 워낙 사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오. 부모님이 사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을 이렇게 남겨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제 대기업 부장이 부럽지 않았을 정도의.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창업으로 이렇게 이어지셨는지. 그 이제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이제 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의 꿈을 접고 나서 나는 뭘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위인전기를 봤는데 네. 기업가 편이 있었어요. 그 위인전기 막 굉장히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탐험가 편, 기업가 편, 무슨 뭐 굉장히 뭐 의사 편 이렇게 막 있었는데 기업가 편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기업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시에 읽었던 겪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인전 안에 어떻게 보면 멘토님의 롤 모델도 있겠네요? 그렇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게 이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제 백화점 만드는 그 사람하고요. 예. 카네기, 그다음에 포드라는 그 세 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차를 자동차. 만들어서 네. 했던 그 기업가가 되게 인상 깊었고요. 거기에 또 직원 복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얘기가. 예. 그렇군요. 뭐 아까 뭐 사업 얘기 쭉 하셨는데 그 중간에 정말 그 멘토님까지 10분이 남고 진짜 월급 주는 날이 걱정될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각자의 삶을 살라고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때 사실 그래서 사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그 당시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근데 각자 갈 길 가자.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형이니까 괜찮아요. 뭐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 역시 사람이 전부다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끼셨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큼 또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또 특별한 채용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면접 보고 뽑으시나요?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줄 세우려면 거기서 또 고르는 것도 그렇죠. 방법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에. 저의 사람 뽑는 방법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방법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지원하죠? 이력서를 안 받은. 자기소개서만 보내라. 자기소개서만. 나는 뭘 하고 싶다라는 것만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부서장들이 봅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저하고 얼굴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서장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줄 서면 저희 회사 직원이 200명쯤 되니까 그러면 한 100명은 인터뷰 보고 한 100명은 뒤에서 놀고 저는 뭐 아마 딴 데가 있을 거예요. 요즘 청춘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느라고 진짜 좋아하는 걸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이 청춘들에게 뭐 이거는 좀 꼭 해봐라 라고 권하고 싶은 거? 두 뭐가 가지를 있을까요? 네. 권하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어릴 적 꿈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얼마만큼 괴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써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가 아깝다.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너 그럼 되겠니?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저는 그거를 28살 때 찾은 거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중요하네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 방청객분들이 궁금해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화통클럽과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이선아입니다. 예, 지금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라는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좋아하는 일이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즐거움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인지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서 그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질 때가 제일 즐거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는 게 저희 회사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2006년도에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어요. 저희 회사가. 그걸 봤을 때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것이 아마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그 즐거운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고엔이라고 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대표님만의 에너지 원천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에너지의 원천은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안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있었던 제 주변 분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집착?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방태혁이라고 합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체육과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 꿈이 컴퓨터 IT 쪽인 분들에게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IT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이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왕성한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IT는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왜 체력이 좋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IT에 계시는 분들 정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거기서 탑 50이 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남들보다 예.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아야 돼요. 그래서 IT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왕성한 호기심, 그다음에 튼튼한 체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훨씬 IT에 관련된 물론 그걸 좋아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분도 호기심만 있으면 뭐 최대시니까 예 가능하시겠네요. 예 듣네요 그러면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성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것을 하면 좋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너무 분야가 다르면 그때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90% 정도 맞다 비슷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거의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좋아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90%좀 거의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틀리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애정도 생기고 더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와 즐기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뭐 생각하시는 일 있으시면 좀 즐기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쭉 뭐 질문까지 들어봤는데 그 멘토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뭐 큰 청사진도 그러셨는데 뭐 중간 중간에 그 과정으로서의 뭐 목표라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 5개국 정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2, 3년 내에
10개국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지금보다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연봉을 한 30-40% 정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사회 중년생, 노년생까지도 저는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멘토님하고 많은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야,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모두가 또 희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멘토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열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멘토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제이모닝 노래 듣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움은 너에게 피난처 다른 사람의 나는 버려져 사랑 끝끝을 가만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길이 나는 너무 두려워 향이 내려주는 붉은 사막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처럼 Kiss my baby 이 밤이 가기죠 내 안되게 어서 빨리 day by day 네 몸이 그리웠죠 너무 사랑했나봐 이 밤이 지나가면 너무 저 은빛 달이 지면 사라질까 아직 남아있는 네 향기 꿈 같던 추억들도 흩어질까 빗물처럼 멀리 톡톡톡 Kiss me baby I must be staying day by day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뚜루루루루루루루 바람처럼 모두 사라져버린 너 뚜루루루루루루뚜루뚜 하루하루 날 그리며 day by day 스치는 추억들이 그리운 밤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영원히 약속했던 수많은 밤 눈물 되어 톡톡톡 Kiss me baby I must be staying day by day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따루루루루 따루따라따 바람처럼 모두 사라져버린 너
나를 두고 가라앉혀 멀리 멀리 길 따라 사라져 미친 사랑 끝났으면 난 떨어지 즐긴 사랑에 가면 계속 떠지 시를 읊어대는 내 입술이 너의 까만 눈동자의 기억들이 Kiss me my baby 이 밤이 끝기 전에 어서 내게 빨리 day by day Kiss me baby I must stay here day by day 슬프지만 너를 지울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Kiss me baby take me day by day 진짜 창업에 대해서 제가 또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물면 놓지 않는 뭐 하나를 파면 깊이 파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융합 교육이 어려워요. 잘 붙지 않아요.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순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위대한 수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톡 콘서트 파터